선생님들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진짜 열심히 듣고, 체크하고, 화면하고 같이 보는 선생님들이 몇 프로가 될까요? 라는 생각을 참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사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후뚜루마뚜루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일단 시작하셨다는 거에 의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두 번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듣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근데 너무 바빠. 주변에 보면은 어제 제가 저희가 모임이 있거든요. 네 명 여자들 네 명 모임이 있는데 진짜 만나기가 힘들어요. 뭐 언니들이고 한 살 많은 언니들 둘, 그다음에 5살 어린 동생에서 네 명인데 한 명이 이제 화가 났어요. 도대체 바빠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서 이 모임을 못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서 이 모임을 해체시켜야 되겠다. 월 2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셋이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쉬었고 이제 제 몸을 먼저 보호해야지 나가서 뭐 또 호수공원 걷고 저녁까지 먹고 그러길 내가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아예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 나도 옛날에는 막 미안하고 어머 미안해 그랬는데 이제는 저도 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꼭 그 자리에 없어도 돼요.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 그냥 과감하게 선생님들 자신을 먼저 추스리라고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몸이 부서져도 어떤 모임이나 뭔가 꼭 나가야 된다면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컨디션 조절하면서 지내자고요. 자, 해결 중심적, 여기서 이제 가족 상담 및 치료, 그죠? 이거 이화여자학교, 외국 이름을 쓰네요. 그죠? 버그. 그래서 일찍 하셨네요. 1934년, 우리 어르신들 중에 1934년생들도 꽤 많거든요. 1934년생이면 90대 초반이에요. 저희 엄마가 1934년이었으니까. 근데 2007년에 돌아가셔서, 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이 나이에. 70 조금 됐을까? 그때 이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서울 출생이고, 이화여자대학교대야. 그래서 남편 여기 지금 드세이저와, 그죠? 드세이저, 어, 여기서 같이 부부예요, 지금. 드세이저와 인수긴 버거는 부부로서 남편 드세이와 리치, 뉴덜리 몰러와 유디성 미국의 위스콘주 밀국의 단기 가족 치료 센터를 설립했대요. 그래서 단기 가족 치료에서 해결 중심 단기 치료, 해결 중심 단기 상담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인수긴 버그가. 그래서 임종 전에 2007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현장 중심의 실천으로서의 그러니까 그죠? 현장에서의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 중심 모델 실현을 위해서 솔루션 센터 미국 본부장으로서 워크숍이나 슈퍼비전가, 그죠? 슈퍼바이저의 자문 활동을 활발히 했답니다. 임종 전까지, 그러니까 70대 초반까지, 어, 인수 김버그는 열심히, 김인수 씨죠. 그러니까 김인수 씨인데 남편의 성을 따서 버그라고 지금 한 겁니다. 김인수 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70대, 2007년을 한번 빼보세요. 지금 아마 70이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70이 안 된 나이에 돌아가면서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해결 중심 실천 모델을 미국의 본부장으로서 워크숍이나 슈퍼바이저나 자문 활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죠. 그죠? 지금 드세이저는 미국 이렇게 40년생이네. 40년생. 그러면 40년생이면은 남편은 연하네요. 그죠? 남편은 연하네. 아까 김인수 씨는 34년생이니까 몇 살이요? 6살이요. 6살 연하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 부원장님도 남편이 7살 연하예요. 7살 연하. 근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척사하기로 사회복지학을 받고요. 와, 색스폰 연주도 잘하시네, 이분은. 그래서 말로 발표에는 정신건강연구소의 단기치료센터에 들어갔고, 부인 김버구와 함께 위스콘신 미력 단기가센터를 개설했답니다. 78년도에. 그래서 왕성한 활동하던 중 빈에서 2005년. 그러면 남편이 먼저 사망했네요. 그죠? 남편은 2005년, 1940년 해가지고, 그럼 몇 살이야? 60대도 안, 65? 1940년이니까 65세, 70대도 안 돼서, 사망했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분도 일찍 사망한 거야. 2005년에,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 중에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열을 보면, 책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책을 꼭 봐야 됩니다.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드세이저와 버그, 김인수 이 부부가 함께, 동료들과 연구와 작업을 통해서 개발되었어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드세이저와 버그, 김버그, 그죠? 김인수 한국 사람. 그래서 19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기 가족 치료는 내담자, 그죠? 내담자의 주관적인 현실 세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내담자의 뭐라 그러지? 현실 세계, 주관적 현실 세계, 그다음에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주적 가족 상담이 여기서 대표적인 모델로 발전했고요. 이 단기 상담은 1970년 드세이저와 그죠? 드세이저와 그러니까는 버그 부부 그냥 드세이저와 버그 부부가 중에 버그 부부가 단기 가족 치료 센터를 설립했어요. 1978년도에.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개발된 치료 모델을 1982년도에 해결 중심, 그죠? 단기 치료 센터를 이제는 뭔가를 해결하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자. 질질 길게 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기 해결 중심 단기 상담으로 명명한 거죠. 저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뭘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지 뭘 길게 끌어갑니까? 뭐 10회기, 20회기 길게 끌 필요 없어요. 회기를 물론 길게 회기를 끌어야 되는 저기 내담자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치료를 끝내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내담자에게 문제가 아닌, 그죠? 문제가 아닌 예외 상황을 발견한대요. 자, 이 장기 상담 어렵다. 문제가 아니라, 그죠? 어떤 프라블럼, 어떤 욕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예외 상황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잠재된 힘, 임파워먼트. 우리는 선생님들한테도 잠재된 힘이 있고요. 저한테도 잠재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다시피 2017년에 석사시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어, 세련되게, 아마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했다면 세련되게 행동을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 지금 2017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시작한 여기 센터 2019년 1월 3일부터 제가 여기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했죠. 왜?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저절로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만의 브랜드, 저만의 최우정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면 내 안에 잠재된 힘이 아직까지도 뭐가 가장 강력한 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임파워먼트, 그죠? 잠재된 그 힘이 언젠가는 발휘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잠재된 힘과 과거의 문제를 극복한 것에 중점을 두고
저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과거의 문제를, 그래서,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명령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 문제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극복한 것에 중점을 두고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하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자, 장기 상담은 해결 중심은 어떻다? 문제가 아니라 예외 상황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그 임파먼트를 알아내고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에 중점을 두고 내담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치료 상담이 해결 중심 상담이에요. 따라서 이 전통적 상담과는 달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요. 내담자의 과거 실패나 문제보다는 내담자의 힘, 이전의 성공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원인을 분석하고 상대에 들이지 말고 그 과거의 실패와 문제보다는 그죠? 문제 있고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임파워먼트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공했던 이전의 성공했던 부분, 그죠? 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자기 상담은 문제 발견보다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 예외 상황을 발견하는 데 주의를 기른다는 거죠. 이 무대 일반적으로 원의 뷰, 그래가지고 비참여 관찰, 참여하지 않는 관찰, 그냥 있는 완전 관찰을 아주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기술을 관찰하고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의논하며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모델이 인기 상담이죠. 따라서 내담자가 도움을 받은 것들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내담자가 도움을 받았어. 그죠? 이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어떻게 된다? 의논하고 탐색하고 상담 과정에서 당연히 의논하고 서로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담자가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서로 탐색하고 의논하고 함으로써 내가 남자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78년 드세이죠. 그죠? 이때 이 부부들이 설립하고 이때까지가 참 이게 전성기인 것 같아. 이 버그 부부는 그죠? 아까 저기 누구야?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2002년에 돌아가시고 저기 뭐야 김인수 씨는 2005년에 돌아가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열을 봅시다. 여기서는 계열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지금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이론적 배경은 266쪽에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은 MRI의 단기 치료. 근데 정신분석 MRI가 뭐 우리가 통화로 들어가는 MRI가 아니에요.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래서 정신분석 연구소의 이 치료 모델, 밀턴의 있던 사회구성주의를 여기서는 기본으로 한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1980년대 석유 파동에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되었다. 이 이론적 배경.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다음에 포스트 모드 1980년에 특정 모델에 열광하던 분위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저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 벗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MRI가 진행했던 그다음 뭐야 상호작용기구 적용하고 전략적인 치료에 토대를 둔다.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그 모더니즘의 전체주의나 이성주의의 폭력을 해체해서 이런 걸 다 해체해버리고 기존의 것을 다 해체해버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해방구 문화를 만들려는 목적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전에 사회주의나 구성주의나 전체주의나 이성주의에서 있었던 모든 걸 폭력을 해체하고 새로운 해방 문화를 이루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죠? 기존의 것을 해체해버리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1980년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이제 오일 쇼크에서 정신건강 의료기관, 석유가 잘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부가 부자죠. 근데 이게 석유 파동에 의해서 정신건강 의료기관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오일 쇼크가 일어남으로써 그래서
운영 및 환자 입장에서 단기적이고, 이건 길게, 그죠? 이 상담자들도 어떻게 길게, 그 상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산도 깎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기적으로 상담을 하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MRA의 단기 치료 모델, 밀턴 레니턴 이론, 사회구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1980년대 소비 파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깎음으로써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내담자의 자원과 능력을 인식하고, 여기서 내담자의 자원과 능력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인파워먼트, 그 가지고 있는 강점. 그래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쓰는 전문가로서 인식을 발전시킵니다. 이에 따라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서는 강점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는 거죠. 따라서 강점 관점, 해결 중심 하면은 강점 관점.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을 접목하여 적용하는 시도들이 임상 시제 증가분 해결 중심은 여기서 강점 관점.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 268쪽의 맨 밑에 나와 주요 개념의 이 부분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좀 봐야 되겠죠.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266쪽에 있어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가족이 원하는 해결 방향에 초점을 맞춰 가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해결 중심 상대 체계론적 관점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제시한 이유로 여기에 있어요. 첫째, 해결 중심 단계사는 개인뿐 아니라 뭐다? 부부와 가족 등의 체계를 치료하고 둘째는 가족 구성원, 직장 동료, 친구 등 중요한 타인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개인뿐 아니라 부부와 가족, 그다음 가족 구성원, 직장 동료, 친구도 다 여기서 구성원으로 중요하다. 셋째는 작은 변화로 인해서 더 큰 변화가 뒤따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체계론적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변화가 소소한 변화가 있어야만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 영향을 준 MRI 단기 지도 모델은 미국 가족치료의 근원지로서 조현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호작용적 체계적 연구, 심리치료 그리고 이제 가족치료 대명사로 불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법, 단기 치료 기법은 실용적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밀턴 에리턴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밀턴 에리턴은 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대요. 밀턴 에리턴은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밀턴 에리턴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전략적 치료를 수행했고요.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 고리 개념. 사이버네틱스는 뭐예요? 어떤 통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항상성, 늘 유지하는 그 항상성, 그다음 피드백으로 체계의 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리가 여기서는 사이버네틱스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 고리 개념과 일반 체계론의 가족 규칙을 자신들이 가족 치료 모델의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기가 짧은 시간, 상담 시간을 효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회기가 짧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과 실용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지금 267 중간에 있습니다. 밀턴 에릭튼의 상담 접근 기법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죠. 밀턴 에릭튼 뭐라고 해서 미국의 정신과 그래서 전략적 치료로 간주되고 해결 중심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 전반에 영향을 미쳤대요. 밀턴 에릭턴은. 그래서 여기서 에릭슨의 기법 중 디세이저가 자신의 상담에 활용한 방법은 에릭슨의 기법 중 디세이저가 상담에 활용한 방법은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행동 유형을 구축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간.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강점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문제를 해결책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뭔가를 찾아내는 걸 모색하고 그다음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걸 끌어내라, 활용해라, 최대한 자원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는 해결 중심, 상담의 주요 원리인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이죠. 그죠?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고 내 안에 강점을 끌어내라. 그래서 강점과 자원을 인정하며. 그래서 과거는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해결 중심은 과거에 지났습니다. 실패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기서는 그냥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에릭슨의 수정 구술 기법과 뭐 최면술 또한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을 발전시킨 데 수정 구술 뭐 해가지고 그럼 내담자가 여기서 자신만 해결책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기법을 어떻게 에릭슨의 작업을 좀 더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죠. 그죠? 어떤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포스트 모더는 후의 근대주의 또는 후기 근대주의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문학에 등장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기존의 이성주의, 그다음 전체주의, 중심주의의 이러한 부분을 탈피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그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기존에 계속 탈피해서 그래서 사회 분야에서는 포스트 모즘의 인식론과 괴를 같이 하는 사회 구성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같은 맥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과 이야기 치료 등 쪽 상담 이론과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니까 268쪽 맨 위에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은 사회 구성주의는 자, 선생님들이 읽어보면서 해야 돼요. 사회 구성주의는 기존의 모더니즘 관점에서, 그죠? 기존의 모더니즘 관점, 전체주의, 구성주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성주의, 전체주의, 중심주의, 이성주의,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주의는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그저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전체주의, 구성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음, 이성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고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든대. 그 다음에는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따라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어떻다? 해결 중심 상담 경험과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상담 경험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발견된 모델이다. 그죠?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어떻다? 그 상담 경험,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발전된 모델로 내담자의 과거 실패와 문제보다는 여기 지금 또 반복해서 나오죠. 내담자의 과거 실패와 문제보다는 내담자의 힘 하면 뭐야? 강점, 임파머먼트, 힘과 이전의 성공에 초점을 두며 내담자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방법을 제시해야 돼. 이게 한번 나왔습니다. 앞장에서. 따라서 강점에 초점을 둔 관점은 어떻게 돼서 강점에 그저 초점을 둔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인 실천의 원리와 철학을 제시하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과 강점 관점은 어떻대? 강점 관점은 여기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 강점 관점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거죠. 강점 관점 인파워먼트 이 관점과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어떻다? 내담자의 자원, 능력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끌어내고 전문가로서 인식을 발전시키고 단기 상담에서는 어떻다 강점 관점 자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서는 강점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과정을 제시한다.
그래서 강점, 관점은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을 접목하여 적용하는 시도 임상시대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 상담이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그죠?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사회가 더, 이렇게 사람들을 빨리빨리 병으로, 그러니까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낙오되는 것 같고, 그런, 강박관념에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은, 뭔가가 좀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와서는 이제 일이 점점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박사 들어갈 때 그랬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 그런, 정책도 보이고 뭐가 보인다 그러더니 석사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어디 포럼이나 세미나 가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랬는데 박사 과정에서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니까 어디 포럼이나 세미나 가도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 병, 그죠?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주요 개념을 봅시다. 이제 주요 개념에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그죠? 여기 나오죠. 268조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인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긍정적인 시각 플러스 내담자의 과거의 문제나 결함보다는 무엇이, 그러니까 실패가 왜 실패했냐 그런 걸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문제나 결함보다는 잘 되는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과거의 문제나 결함보다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내담자의 강점은 자원을 찾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에 대한 긍정적, 너는 뭔데? 너는 살아봤죠? 실패했잖아, 그 전에. 안 실패 부분만 들춰내서 상담을 하고 하면 절대로 이 상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상담을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담자의 과거의 문제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기보다는 그래도 잘했던 부분을 들춰내고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된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믹스할 것인가 대한 그런 부분에서 내담자한테도 분명한 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해결 중심 동기 모델에서는. 그죠?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잘했던 부분을 끄집어냄으로써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내담자의 강점을, 자원을,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자원이 있는가, 그리고 또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죠? 인테크, 물론 재테크가 아니라 인테크, 그리고 또 이 내담자가 이 시테크,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원, 강점을 끄집어내는 모델입니다. 이게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에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효과가 있으면 수정하지 말라.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거죠. 효과가 있으면. 즉, 내담자가 이미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고 계속 그냥 고고 하라는 겁니다. 다른 행동도 제한하지도 말고 이 효과가 있는 부분만 계속해서 치고 나가라. 그런 뜻이죠. 그럼 두 번째는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당연히 다른 방법을 푸시푸시 해줘야 되겠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즉, 시도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이상하다고 이상하다 해도 실천해 본다는 거죠. 시도하는 방법이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해도 실천을 해본다는 거죠. 푸시푸시 해본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라. 즉,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담자에게 제안한 과제는 그저 이미
경험하고 있거나 실행하기에는 매우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복잡하고 이론적인 부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단순한 거를 갖다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강행하라 이런 소리죠. 넷째는 각 회계의 상담 시간을 내담자 유일하게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그죠? 그러니까 각 회기마다 이 상담 시간을 어떻게 돼? 마지막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상담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다섯 번째는 실패란 없다. 오로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즉, 상담자의 질문이 아무리 소용없는 것 같고 과제가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거 상담자 실패. 그죠? 그 질문이 아무리 쌀데기 없는 질문이더라도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보이는 반응은 오로지 피드백일 뿐이다. 그죠? 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새롭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 중심 단기선의 기본 원리와 또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죠? 여기서 정리해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해결 중심, 어, 내담자의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 중심, 주요 개념에 있어서 내담자의 독특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른 해결책을 보고 둘째는 변화는 항상 일어나면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상담사는 어떻게 된다? 그 변화를 해결 방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다. 그죠? 내가 변화해야만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는다는 거죠. 개인의 변화가 곧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를 병리적으로 보지 않고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병리적이라는 건 문제의 원인, 그죠?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성공했던 경험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내담자가 가진 자원, 강점, 건강한 특성, 다양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원이나 강점이나 건강한 특성 등을 우리가 그 제시된 문제 해결책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가진 기술, 자원, 믿음, 지식, 행동, 기산, 동기, 환경, 사회관계망이 뭐예요? 인적 네트워크이죠.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을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담자 특유의 증거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 증거들에서 긍정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뭐예요? 해결 중심 접근법은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내담자가 결정한 입장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결정을 따른다. 여섯 번째는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화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떻대요? 다른 영역에서 심각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서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한 영역에서 발생한 작은 변화로 해서 다른 영역에서 심각한 변화를 발생한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는 종종 첫 번째 도미노를 쓰는 것 같은 단순한 작업으로부터 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곱째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 그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를 탐색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문제 안에 있을 때와 문제가 아닐 때 차이점을 발견하고 인지하자. 문제가 아닌 경우를 증가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경우, 그죠? 성공적인 것을 우리가 증가시키는데 배가하자. 그래서 과거보단 어떻다 여기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는 물러가다. 그죠? 지금이 here and now. 지금과 미래, in the future. 그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홉 번째는 뭐야? 목표 성취를 위해서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구축 과정에서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